이륜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이륜농구의 산산이 무너진 비주얼을 혈혈 단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붙잡고 있는 안녕하세요 루키더 바스켓 박진호입니다. 어우, 멘트가 점점 고급져져요. 짧게 했어요. 길더라고. 내가 보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좀 길어서 그 지난주에 스포츠조선의 어떤 기자가 경기장에서 저를 현장에서 만났거든요. 이륜농구 보는 걸 딱 보더니 내가 하는 멘트를 딱 보고 투샷을 보니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 이거는 뭐 어떻게 반박이 불가능하다. 뭐 동료 기자들한테도 지금 연락 많이 왔고요. 뭐 기자가 팩트를 말하는 게 직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커밍아웃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가 대단한 것 같다. 그리고 뭐 예, 그럼 외모에 대한 평가는 또 우리 제가 사랑하는 청취자님들이 다 해주실 사랑했어요? 거니까. 예, 좋아하죠. 요즘에 사랑 남발하네요. 아니요, 정말 좋아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하니까 뭐 그 부분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좀 말이 안 나오네요, 정말. 예, 알겠습니다. 뭐 편한 대로 생각하세요. 네, 10월 넷째 주 WKBL 루머 팩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이제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팀들이 물리고 물리는 그런 접전을 갖다 많이 펼쳤었고 이변이 많이 일어났죠. 좀 재미있게 된 게 지금 1위가 2승 1패 그리고 최하위가 1승 2패입니다. 네. 이게 WKBL이 개막 이래에 개막 3연승 팀이 안 나온 게 2011-12 시즌 이후 9년 만에 처음이에요. 제가 원했던 판도가 이런 판도입니다. 네. 아, 이제는 리그의 그림도 그립니까? 아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제가 원했던 판도가 이렇게 이제 전력 평준화가 되면서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러면서 박진감이 넘치는, 그러면서 여자농구의 어떤 흥미도가 높아지는 이런 그림을 원했던 거죠. KBL 전자랜드가 독주해서 속상하겠어요? 아닙니다. 전자랜드 저희 또 이게 작전판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까? 전자랜드. 이렇게 괜찮습니다. 물질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협찬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흥미진진한 우리 여자농구. 네네. 자, 신한은행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은행 네네. 그 이번 주 브리핑 짧게 해주시죠. 개막전에서 승리를 했던 신한은행이요. 이번 주에는 우리은행, KB 어떻게 보면 리그 양강이라고 평가받았던 두 팀을 만나는데요. 네. 10월 15일 우리은행한테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10월 18일 KB한테는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승 1패를 추가했고요. 신한은행은 2승 1패로 여전히 현재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주요 부상자 현황을 이렇게 표에 뜰 것이고 그거 보시면 되고요. 네네. 자, 신한은행. 자, 극과 극의 어떤 경기력을 보였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신한은행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네네. 왜냐면 그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베테랑 사총사의 어떤 체력적인 그 준비 이런 부분이 너무 잘 돼 있고 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볼을 가지고 하는 어떤 그 농구를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팀의 문제는 뭐냐면 백업이 살짝 약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쵸. 활동력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게 잘 맞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시즌 때 다 해결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체력적인 어떤 조절 그리고 부상에 대한 어떤 변수 이런 부분만 좀 조심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우리은행전에서는 대승을 갖다 거뒀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은행 이기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KB한테 졌는데 자 우리은행한테 이기고 KB한테 진 신한은행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지난 시간에 개막전을 이렇게 리뷰하면서 신한은행의 매치업존 수비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네.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도 그 매치업존 수비가 상당히 효과를 거뒀고 와이어 투 와이어 승이었죠. 네.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 차례도 동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 이 경기 한때 18점까지 앞서갔는데 신한은행이 우리은행한테 이렇게 이겼던 게 거의 7, 8년 만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 근데 KB와의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먹히지 않았다. 경기 시작 전에 정상희 감독이 미리 우려를 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또 정상적인 수비를 하지 못한다. 박지수를 놓고 안에서 트랩 디펜스도 가고 여러 가지가 될 건데 강하정과 박지수한테 초점을 맞춘 수비를 한다. 근데 이 수비는 어쨌든 간에 밖에서 슛 찬스를 줄 수밖에 없는 수비다. 여기서 슛이 터지면은 사실 답이 없다. 라는 우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KB가 개막 후 두 경기에서 슛이 정말 안 터졌는데 그렇죠. 초반부터 그 슛이 와장창 터졌어요. 그런 거랑 신한이 그런 경기를 또 따라가기까지 했는데 3쿼터 초반에 김수현 선수가 잠깐 빠진 사이에 박지수 선수한테 골미스 완전히 유린당하면서 거기서 승부가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또 김수현 선수가 햄스트링이 약간 안 좋아가지고 이 정상희 감독 말로는 무리를 하면은 뛰게 할 수 있었고 좀 더 나을 수 있었겠지만 시즌은 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좀 빼주는 게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 흐름을 볼 때 신한은행이
말씀하신 대로 노련미가 있었고 KB하고의 경기에서는 어떤 약간 힘 대 힘, 극강의 힘의 싸움에서 KB가 갖고 있는 매첩상의 우위가 이번 시즌 유일하게 드러난 게임이었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도 신한은행의 좀 고무적인 부분은 두 경기 모두 우리은행하고 KB한테 신한은행이 리바운드에서 앞섰어요. 사실 신한은행이 이 우리은행이랑 KB가 지난 몇 년간 리바운드 항상 상위에 있는 팀이었거든요. 그랬다는 거는 기본적인 조직력뿐만 아니라 이게 김수현 선수의 보이지 않는 노력, 그 희생,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달려드는 플레이까지 이런 부분은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 비록 25점 차에 대패를 하긴 했지만 4쿼터에 승부가 넘어간 다음에 벌어진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신한은행은 어쨌든 정상희 감독이 만들었던 부분들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정상희 감독도 게임 끝나고 나서 졌지만 실망하지 않는다. 3경기 2승 1패면은 우리가 목표로 했던 부분들을 거뒀다고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경기 내용이 25점 차인 것과 반대로 내용 자체를 그렇게 혹평할 필요는 없는 게임이었다라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저는 신한은행이 우리은행을 이기고 KB한테 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매치업 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희진 선수가 빠져 있습니다. 맞아요. 코어가 하나 빠져 있고 거기 이제 김진애 선수가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잠재력은 있지만 경험이 좀 부족한 선수. 그렇기 때문에 신한은행은 제가 볼 때는 한 2라운드까지는 이 그 3-2 매치업 변형존, 이 변형존을 갖다 쓸 수밖에 없고 이게 가장 잘 맞는 옷이에요. 네네. 그러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이거를 깨느냐 마느냐가 공격의 어떤 핵심 포인트인데 우리은행은 깨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번 가드가 아무래도 경험적으로 박혜진 선수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김정은 선수가 거기에서 뭔가를 만들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김정은 선수도 사실은 어떤 그 밸런스가 그렇게 좋은 편은 네네. 아니고 또 그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신한은행이 3-2 매치업존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지만 그 공격수가 가운데로 갈 때 이렇게 좁혀요. 즉 이제 중앙에 있는 어떤 골밑 돌파를 허용을 안 하겠다라는 공간을 건데. 주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측면에. 코너에 있거나 아니면 45도로 있을 때 패스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여기는 그냥 맞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맞겠다는 얘기. 최대한 돌파를 안 주고 이지 슛을 안 주고 석점 슛을 맞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지금 신한은행이 하고 있어요. 3-2 매치업전의 어떤 약점이자 장점인데 근데 여자농구의 어떤 지금 그 뭐 수준 이런 걸로 볼 때는 이렇게 했을 때 패스가 확 나가서 여기서 석점을 정확하게 꽂는 것보다 골밑 돌파를 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3-2 매치업전을 쓰면서 이 좋은 수비는 어쨌든 약점들이 있는데 이런 최대한 어려운 슛을 갖다 주겠다라는 것은 외곽에서의 어떤 그런 공략을 맞으려면 그쪽에서 맞겠다. 지금 네. 어려운 슛을 맞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은행은 여기에서 사실 슈터들이 있죠. 박다정 선수도 있고 또 여러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들어가는 패스들이 잘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의 어떤 포인트가 떨어질 수 있고 또 수비 매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센터가 없는 그런 매치업이고 김소년 선수 있기는 하지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신한은행의 즉 김수현 선수를 이제 그 중앙 저쪽 엘보우 지역이나 아니면은 그 3점슛 라인 밖 지역에서 그 뿌려주는 그런 패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컷, 백도어 이런 공격을 쉽게 막기는 힘들 것이다. 게다가 우리은행은 비시즌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전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반면 KB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 강하정, 심성영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박지수의 더블팀, 박지수가 좋은 건 뭐냐면 더블팀이 들어왔을 때 패싱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이제 비시즌의 몸 상태가 지금 KB가 좋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3-2 매치업전을 쓸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외곽에서 따다닥 맞아버리면 KB가 상당히 유리해질 것이고 박지수라는 어떤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이 김수현 선수가 1대1로 맡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점 이런 점을 볼 때는 KB가 매치업 상승해서 신한은행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상희 감독이 김수현 선수 햄스트링이 왔을 때 선수 보호 차원 하나 그리고 KB와의 이 경기에서는 질 건 지고 이길 건 이기고 가자라는 어떤 전략 요런 이제 시즌 초반 전략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분 중에서 이제 위성 감독도 똑같이 얘기했던 게 네. 우리은행이 경기 내내 상대의 쫀 수비를 깨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 건 좀 이례적이다라는 지적이 끝나고 있었는데 위성 감독도 얘기했던 게 그 수비가 기본적으로 단순히 매치업 존이 그냥 그 수비를 쓰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상당히 완성도가 높고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수비를 깨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비를 썼을 때 측면에 생기는 그 오픈 찬스로 네. 대각선으로 패스가 나가줘야 되는데 네. 솔직히 여자 농구에서 이건 고급 기술이다. 그렇죠. 네, 이게 김진희 선수한테 지금 당장 여기까지 요구하는 게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 그래서 사실 박혜진의 좀 공백을 느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KB의 첫 득점이 코너에서 김민정의 3점 슛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수비를 상대하는 팀은 그 첫 공격에서 첫 득점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득점 KB는 앞선 두 경기에서 그런 것들이 안 됐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그게 딱 터지면서 3점이 그 다음에는 심성영이 터져주고 하면서 슛에 자신감이 우리가 되는구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오히려 신한은행이 그러면서 우리은행전과 KB전에서는 좀 차이가 나오지 않았나 초반 분위기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한은행 정상인 감독이 준비를 굉장히 잘했고 이게 사실 이 스리트 매치업전이 그러니까 경기를 치면 칠수록 아마 팀들이 적응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올 텐데 한 1라운드, 2라운드 중반부터는 예를 들어서 3-2 매치업전을 썼다가 그다음에 1대1 수비로 바꿨다가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변형의 전략 또 아니면 또 다른 플랜 B 카드 이런 거를 꺼내 들면서 변화를 갖다 줄 것으로 뭔가를 보입니다. 갖고 나올 거예요. 지금 유승희 선수 생각보다 빨리 복귀한 것 때문에 김혜나 혹시 1라운드에 복귀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플레이오프 때나 복귀하겠죠라고 얘기를 하길래 플레이오프 때는 김현이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전히 양측이네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얘기한 거로는 김혜나 선수 네. 좀 상태를 봐야겠지만 그 휴식기 끝난 이후에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좀 기대는 하고 있다. 다만 코트 훈련을 한 3개월은 해야지 안정적 복귀가 되는데 네. 그 기간이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매치업존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쓰고 상대가 적응했을 때 쓸 수 있는 플랜 B에 대해서도 일단은 제가 보기엔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상대가 또 이제 플랜 B에 적응이 될 때쯤 되면은 매치업존 다시 한번 들고 나올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드질이 약한 팀들은 이런 수비를 깨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계속 쓸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채진 이경은이 체력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경기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김연아 선수의 복귀를 2라운드에 타진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때도 아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백업으로 그쵸. 뛸 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회복을 했을 때는 한채진 이경은이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이 좀 느껴질 때 김연아 선수가 같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신한은의 어떤 가드 진행 운영은 좀 더 원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거기 우리가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 선수 중에 김희슬 선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김희슬도 있죠. 예. 김희슬도 복귀하게 되면은 일단 이 선수가 컨디션이 다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경훈 선수나 한채진 선수의 체력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은행, 자 신한은행에 졌고 네네. BNK에게 승리를 갖다 거뒀습니다.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자 신한은행 전은 아까 지금 분석을 그렇죠. 해드렸고 자 BNK전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12접자 승리. 사실 KB한테 이겼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기긴 했지만 우리은행은 남은 1라운드 경기를 다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예. 우리은행이 경기를 잘한 건 아니지만 KB가 더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카메라 없는 데서는 우리은행 되게 못했는데 KB가 너무 못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워낙 높이의 약점도 드러났고 그리고 선수들의 플레이에 한계가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BNK전을 보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우리은행이 왜 강팀인가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확실히 예전만큼은 아니구나 이 두 가지 같이 느껴졌는데 우리은행이 정말 연패를 당하기가 딱 좋은 게임이었어요. 15일 신한은행전 노련미에 당하면서 충격적으로 패배를 당했고요. 그리고 김정은 선수가 이 경기도 많이 뛰었어요. 개막전 40분을 뛰었고 신한은행전 37분 정도를 뛰었는데 하루 쉬고 부산을 가서 오후 2시에 BNK 게임이다. 체력적으로 부하가 어마어마하게 심할 수밖에 없어요. 시즌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게다가 BNK는 스피드와 운동량이 가장 많은 팀, 젊은 팀, 들이받는 팀이란 말이에요. 우리은행이 작년에도 이런 BNK한테 많이 말렸는데 오히려 초반에 분위기를 압도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초반에 승부를 걸었다는 느낌이 들 만큼 거기에 상대가 잡혔고 근데 그러면서도 약간 우리은행이 예전과 좀 느낌이 다르다 싶었던 게 경기를 21대 1로 시작했거든요. 보통 그런 경기면 우리은행이 심할 경우에 한 30점, 40점까지 경기를 벌리면서 상대를 소위 완전히 죽이고 경기를 가버리는데 압살을 한다 그러죠. 예. 근데 그 경기가 8점 차, 9점 차까지 좁혀졌던 걸 보면은 우리은행이 안 배난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우리은행의 지금 스쿼드나 전력이 예년만큼 압도적이진 않다. 하지만
이 게임은 어쨌든 우리은행이 넘기 상당히 힘든 게임이었는데 선수들 그리고 벤치의 역량 이런 모든 것들이 경험이 부족한 BNK한테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면서 초반의 분위기를 장악하면서 끝까지 그 승부를 끌고 갔던 경기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스몰 라인업 대 스몰 라인업의 싸움에서 우리은행이 승리를 했다라는 부분. 근데 네네. 거기에서 이제 박진우 편집자 잘 얘기해 주셨는데 경험의 차이들이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우리은행이 지금 조직적으로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아직까지도 이제 뭐 박혜진이나 김정은 선수가 뭐 좋지 않고 이탈한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근데 이 BN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점이 어떤 약점이 있냐면 경험 부족 이런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이 어떤 식으로 경기력에 드러나냐 그 초반에 기선을 제압을 당하면 이게 말리면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 우리는 코치진이 그런 부분을 갖다 간파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힘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코치의 디시전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은행은 적절하게 힘을 주면서 경기를 했다라는 부분하고 반면에 우리은행이 지금 비시즌 때 훈련이 그렇게 100%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압살할 수 있는 힘, 그 객관적인 어떤 전력의 힘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접전을 허용을 하고 다음 게임에 어떤 대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못하는 그 경기에 총력전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원래 이제 시즌이 길다 보니까 긴 시즌이면 전체적으로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한 15점 이상 이겼다, 가비지 타임이 나왔다 그러면 다음 경기를 위해서 어떤 선수를 갖다 투입을 해가지고 이 선수를 갖다 좀 뭐 경험치를 먹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은행이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현재는 그런데다가 아무래도 코어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빠져 있고 그리고 저기 BNK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코칭 스태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의 부족인데 이런 경험의 부족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를 보고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고 KB전 승리를 거뒀지만 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 패했고 그러니까 BNK가 이 경기는 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왔는데 그게 경기력에 독이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이 갖다 승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최은실 선수가 2라운드에 복귀를 할 수 있죠? 일단은 우리은행은 좀 그렇게 마치고 있고요. 사실 최은실 선수만큼 지금 제일 초점이 되는 선수는 박혜진 선수잖아요. 이 족저근막, 제가 이거를 알아봤습니다. 김도환 계명대병원 정형외과 의원 아마 과장이겠죠. 제가 이동환한테 시켜가지고 확인해라. 맨날 직진만 하길래 자기는 알아. 맨날 직진하길래 약간 우회 전도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시켰는데 이 족저근막은 전문적입니다. 잘 듣다. 발바닥 가장 아래쪽에 붙어 있는 섬유성막으로 발바닥으로 체중을 견딜 때 발의 아치를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근막만으로 전체 체중의 15% 정도까지를 버티거나 분산시켜 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족저근막이 심할 때는 쉬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심해지면은 만성적인 피로도에 의해서 급가속을 할 때 아치가 찢어지는데 틀어지는데 이러면 파열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9주 정도 쉬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은행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박희진 선수를 쉬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수술적인 치료는 바로 힘을 쓰는 게 퍼포먼스로 연결되는 역도나 체조에서만 가능한 거고 이런 농구 같은 종목에서는 수술이 아니라 주사 치료라든가 이걸 봐야 되는데 가장 단서는 통증이 사라져야 된다. 근데 통증이 사라지는 데까지 족저근막염도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사실은 저도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쉬어야 되는구나 싶어서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살 빼라고. 아니 같은 족저근막염인데 누구는 살 빼고 누구는 쉬고 나도 쉬어야지. 명의시네요. 대한민국 의료계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건 1위 농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자.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NK가 뭐 나름 나쁘지 않은 출발을 하고 있어요. 2승 2패를 했고 어제 게임을 했었죠. 하나원큐를 잡아냈고 KB하고 경기에서 승리 갖다 거뒀고 우리은행전 패배를 했고 하나원큐한테 승리 갖다 거뒀습니다. 네, 정말 딱 느낀 점은 역시 젊은 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팀이구나. 왜냐면은 개막전을 지고 나서 개막전 내용을 볼 때 KB를 매치업상으로 이길 수 없는 팀이었어요. 근데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세면은 우리은행한테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었어요. 졌어요. 이분 이기면은 분위기 확 내려앉았거든요. 하루 쉬고 하나원큐예요. 그리고 하나원큐가 삼성생명을 잡아냈어요. 그리고 또 미친 듯이 뛰는 팀끼리의 대결이거든요. 근데 이겼어요. KB한테 이겼을 때 이 BNK 코칭 스태프이 뭐라고 했냐면 변현학 코치한테 첫 승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5번 정도는 져야지 첫 승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빨리 승리를 했냐. 다른 코치들이 네, 베네갈 코치한테. 그러니까 본인들 중에서 승률이 제일 높다. 아니 무슨 코치 승률이 벌써 5할이 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개막전 완패를 당하고 매첩상 어려움이 있는 팀한테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기에서 높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 3쿼터에 리바운드를 대등하게 가져갔어요. BNK가. 그리고 3점슛 10개로 성공하면서 42%의 성공률을 보였는데 6명이 10개를 넣었습니다. 어느 한 명한테 이렇게 의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4쿼터 승부처에서 진한이 상당히 위력을 보여줬고. 근데 우리은행전 패배는 좀 뜻밖이긴 했던데 아까 말씀해 주신 약간 그런 건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초반 분위기라는 게 이소희 선수가 정말 화려하게 플레이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초반에 들어가면 기세가 올라가는데 초반에 그게 안 들어가면은 확 위축이 돼버려요, 팀 자체가. 그리고 달리는 농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앞에서 달려줄 수 있는 선수 이소희와 안혜진인데 둘이 같이 뛰고는 있지만 달려나가면서도 약간 생각이 다른 느낌? 이소희 선수는 무조건 골대로 들어가는 느낌인데 안혜진 선수는 일단 정리하는 느낌.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어긋나는 모습이 있지 않아 싶었는데 일단 하나원 큐하고의 어제 경기에는요. 근데 기록을 보면요. BNK가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기록지를 놓고 보면요. 4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하긴 했어요. BNK가. 선발 5명 외에는 아무도 득점이 없습니다. 벤치 득점이 0이에요. 3점슛 25%예요. 리바운드 10개 줬어요. 자유투 반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BNK는 우리 행정과 가장 달랐던 건 뭐냐. 초반에 기선을 제압하는 성공을 했어요. 초반 기선에서 이겼고 4쿼터 승부처에서 그 안 들어가던 3점을 안혜지와 이소희가 적시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나원 큐가 슛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어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좀 기세 싸움 그리고 결정적인 건 빠른 팀끼리의 대결이었는데 속공 싸움에서 하나원 큐는 속공이 한 개밖에 시도를 못했고 그것만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 속공 싸움에서 BNK는 훨씬 더 많은 성공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활동력의 차이가 승부를 갈랐다고 봐요. 그러니까 KB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그 매치업상에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매치업인데 이겼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BNK의 어떤 활동력을 KB가 제어를 하지 못했다. 네. 저는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하나원 큐 같은 경우에도 하나원 큐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딜레마가 있는데 삼성생명과의 경기에서 이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네. 삼성생명 경기에서 이정현 선수가 배현 선수를 완전히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양인영, 이정현을 내세워서 또는 이하은하고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면서 BNK와 게임을 했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더블 포스트가 서게 되면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네네. BNK 같은 팀한테는 사실 그런 전략을 써서는 속도전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 뭐냐면 속공 달랑 1개. 반면에 그렇죠. BNK는 이소희 선수가 기본적으로 달려주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있었었고 저는 또 하나 좀 좋았던 게 뭐냐면 그 BNK가 2대2 공격을 하는데 안혜지하고 진한 선수였던 2대2 공격이 그 승부처에서 좀 잘 먹혔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셋 오펜스에서 BNK의 어떤 그 스크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거기에 또 내부적인 어떤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혜지 선수 용조 감독한테 여쭤보니까 안혜지 선수가 사실은 2대2 게임을 하고 픽 게임을 하고 거기서 뭔가 주도를 해줘야 되는데 안혜지 선수 연봉이 지금 3억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런 부담감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아마 안혜지 선수가 지금 좀 주저하는 것 같다. 그 어제 경기도 보면 석점 찬스가 났어요.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되는데 살짝 이제 그 머뭇거리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진짜 좋았던 건 뭐냐면 여기에서 45도에서 처음에 이제 픽게임을 합니다. 여기 진한 선수가 있고 안혜지 선수가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서 놓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제 2대2 그 가장 기본적인 2대2 픽앤롤을 해요. 하면서 진한이 여기에서 탄력을 받아서 들어가서 넣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이렇게 넣어요. 정면에서 똑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굉장히 위력적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근데 저는 조금 여기에서 더 보태면 자 3점 라인 바로 밖에서 이렇게 하면 공간이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패스할 공간이. 물론 안혜지 선수도 굉장히 패싱 능력이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어떤 경험치나 이런 부분을 볼 때는 그 실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했을 때 그러면 좀 더 넓혀서 여기서부터 탄력을 받고 그냥 들어가고 진한도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성공률이 좀 높지 않을까. 왜냐 이 두 선수였던 그 스피드나 탄력은 동급 포지션에서는 거의 최상급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 자, 넓혀서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그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서겠죠. 섰을 때 코너에서 석점도 노려야 된다. 자, 픽을 하고 그
여기 이렇게 픽을 하고 들어가요. 그럼 지단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팝아웃을 하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스크린, 어웨이 스크린 세워주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걸 노리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이런 게 동시에 좀 이루어지면 훨씬 더 BNK의 2대 공격을 막기는 알고도 막기는 힘들다. 왜냐 안해지 진한이 기본적으로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으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네네. 예. 그리고 이소희가 그런 역할을 안해지 대신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BNK가 좀 나오고 있고 안해지 선수가 어제 경기를 통해 가지고 어떤 터닝 포인트를 약간 잡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시즌 초반에 사실 이소희는 굉장히 뭐 두려움 없이 그냥 좋았는데 네네. 안해지는 생각이 많은 어떤 그런 이제 농구를 갖다 보이면서 안해지 특유의 어떤 저돌적인 돌파, 네네. 스피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팀의 어떤 시너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나왔는데 하나원 큐전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그렇죠. BNK가 좀 탄력을 받았고 거기다가 승리까지 챙겼으니까 BNK도 이제는 만만한 팀은 아니다. 경험치를 계속 축적을 유의미하게 잘 쌓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평가를 일단 어린 드리고 선수들의 싶어요. 성장세는 확실하게 보이고 있고요. 지난 네. 시즌보다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있고, 다만 이제 조금 걱정은 이제 유영주 감독이 좀 우려하고 강조했던 부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역시 지금 현재 리바운드. 네, 이 어쨌든 간에 높이의 열세 때문에 강구가 되는 문제점은 있는데 이 부분을 얼마나 상쇄하느냐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선수들이 좀 더 신나게 농구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지정 선수가 상당히 좋은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지금 완전 주전 자리가 갖다 꽤 찼기 때문에 네네. 이 선수에 대한 어떤 칭찬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 뭐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원 큐한테 82대 69로 패했습니다. 네. 뭐 삼성생명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해달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네. 한 경기밖에 안 해가지고 삼성생명이 그렇죠. 유일하게. 네. 네. 근데 좀 뜻밖의 완패. 일단 뭐 질 수는 있죠. 근데 왜냐 삼성생명이 역대 하나원 큐하고의 경기가 항상 어려웠어요. 네.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좀 이렇게 약간 어떤 매치업과 별개로 팀의 상성 어떻게 보면 약간 그게 좀 경기 외적으로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개막전 분위기로 볼 때는 하나원 큐한테 좀 질 이유가 없었는데 뭐 아까 뭐 잠깐 뭐 이정현 선수와 뭐 이렇게 포스팅하는 분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좀 근원적으로 시즌 초에 저희가 삼성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삼성생명의 경기력이 꾸준하지 못하고 약간 널뛰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유동혁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팀 코어가 완전히 다져진 느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날 배혜윤 선수가 16점을 넣었어요. 근데 2점 야투율이 22개 중에 7개만 들어갔어요. 최악이었죠. 네. 배혜윤 선수 16점만 넣고 오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배혜윤 선수가 골 밑에서 그렇게 슛이 안 들어가는 경기는 처음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만큼.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팀의 어쨌든 간에 인사이드의 중심은 배윤, 김한별 얘기하는데 그렇죠. 사실 김한별보다도 배윤이 확실히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 확실한 장점인데 이 배윤이 흔들리면서 분명히 또 이 포지션에서 양인영과 이정현한테 오히려 배윤이 밀린다는 느낌. 왜냐면 배윤 선수가 리바운드를 5개 잡았는데 배윤 선수보다 길게 뛰지 않았던 이정현과 양인영이 각각 7개 잡았어요. 그렇죠. 이게 뭐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삼성생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림이 펼쳐지면서 게임이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코어의 단단함이 이날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고 이럴 경우에 삼성생명이 처음부터 좀 어려운 경기를 끌려가면서 결국 뒤집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졌다라는 게 단적으로 보여지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선수하고 배윤 선수의 어떤 포지션 그 어떤 결정 부분에서 사실 배윤 선수가 그 부분에서는 앞서 나가야 네, 그렇죠. 삼성생명의 어떤 객관적 전력이 그 유지가 되면서 하나원 큐를 압도할 수 있는데 네네네. 거기에서 오히려 역전을 해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그렇죠. 흐름이 이제 하나원 큐 쪽으로 가버렸고, 근데 좀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배윤이나 김한별은 지금 무릎을 자꾸 좀 쓰러졌는데, 근데 김한별 선수는 괜찮다고 그럽니다. 네,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네네. 네. 다음 경기 뭐 출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 이제 코어가 약하다라는 건 이제 그런 부분이죠. 배윤은 기본적으로 매치업 상대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기복이 좀 있다 이런 부분하고 아니면 그게 이제 매치업 상대인지 아니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퍼포먼스가 좀 달라지는지 이 부분은 좀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김한별은 이제 인저리 프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어떤 그 중심이 흔들리면 나머지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고 하지만 중심축 자체가 흔들리게 돼버리니까 삼성생명의 경기력 자체가 들쭉날쭉 해버리는데 삼성생명이 올 시즌 뭐 이제 굉장히 강력한 다크호스라고 하지만 이 두 중심축 그리고 여기에 윤예빈 여기까지 해서 이런 세 명의 어떤 중심축이 확고해져야만이 나머지 선수들 좋은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선수들이 좀 더
강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얘기하는 코어가 사실 코어가 강해야 된다.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선수들은 이 선수들이 잘해줘야 된다가 아니라 이 선수들이 잘하는 걸 기본으로 깔고 전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무너져 버리면은 다른 요소의 플러스 효과. 이 하나원큐전에서 삼성생명이 윤예빈 선수가 잘해줬어요. 네, 24득점 했죠.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너지니까 이런 부분들의 장점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삼성생명은 이런 숙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이제 윤예빈 선수가 24득점 올리면서 내외가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네. 보고 있고 벽을 점점 깨고 있다. 네.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원큐로 한번 가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겠네요. 예, 하나원큐 이제 1승 1패를 했고 삼성생명에게 승리가 왔다고 듣고 BNK에게는 패했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뭐 앞에서도 좀 살짝 얘기는 하긴 했지만, 자, 하나원큐. 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일단 삼성생명전에서는 이훈재 감독이 바랬던 모습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초반부터 활기차게 농구를 했고 앞선의 활발한 움직임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뭐 윤예빈 선수한테 실점을 많이 하긴 했지만 앞선에서도 그렇게 뒤지지 않았고 특히 항상 걱정, 문제로 삼았던 포스트에서 박지수를 제외하면 리그 최고의 센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배혜윤을 상대로 양인영, 이정현이 확실한 역할을 해줬다. 그리고 리바운드에서 삼성보다 앞섰다는 게 이 하나원큐한테는 정말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근데 BNK와의 경기에서는 뭐 아까 얘기한 부분들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전 좀 아쉬웠던 게 그런 가운데서도 어제 4쿼터 경기를 보면은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BNK가 주춤하는 사이에 기회를 잡았었어요. 근데 거기서 시간대를 보거나 뭘 보거나 했을 때 3점 슛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볼을 잡은 선수들이 3점 라인에서 좀 주저하는 느낌?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볼을 미루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떡 돌리는 느낌. 네, 그러면서 자꾸 안으로 들어가다가 빼고 안으로 들어가다 빼고 한 2분여를 남기고 7점 차면은 일단은 장점인 3점으로 승부를 가야 되는 팀이고 그렇죠. 하나원큐가 이날 3점 슛이 너무 안 좋긴 했지만 3점이 안 들어가면 하나원큐는 그 경기를 이겨서 쉽지 않은 팀이에요. 그럼 자신 있게 던져줬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좀 패기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는 BNK 하나원큐 이 팀 간의 대결에서 좀 색깔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원큐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선수층이 좀 잠재력이 있고 그리고 폭도 넓고 나름 코어도 있어요. 네네.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은 좀 더 비시즌에 단련을 해서 거기서 시간은행과 같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확 치고 나가는 어떤 그런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냉정하게 말하면 좀 실패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강희슬인데 네네. 강희슬이 삼성전에서 3점슛 5개를 던져서 2개를 넣고 19득점을 했습니다. 나쁘지는 않았고 근데 BNK전에서 10개 던져서 하나 넣었어요. 네. 완전 최악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저는 핵심 원인은 두 가지라고 봐요. 일단 첫 번째는 아직도 강희슬의 슈팅 밸런스, 어깨 약간의 부상에 의한 슈팅 밸런스가 완전치 않다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바뀐 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올 시즌에 바뀐 룰의 저는 특징이 두 가지가 핸드체킹 강화랑 또 하나는 이제 부정 스크린. 그러니까 무빙 스크린에 대한 그 휘슬이 철저하잖아요. 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슈터가 스크린을 받고 석점의 어떤 찬스가 나는데 그런 면에서 강희슬이 활동력도 조금 떨어져 있고 슈팅 밸런스도 조금 떨어져 있고 근데 여기에서 센터진과의 어떤 호흡, 공격에서 호흡, 스크린을 받고 나와가지고 오픈 찬스를 만들어서 슛을 쏠 때의 어떤 그런 호흡이 제대로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부정 스크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 스크린을 좀 더 견고하게 걸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정현이나 이하은이나 그리고 양인영이나 이런 선수들이 정확하게 지금 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희슬은 삼중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강희슬 선수의 슈팅 밸런스가 떨어져 있다는 게 문제죠. 강희슬 선수 지금 오늘 발바닥 관련해가지고 네. 일단 병원 검진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몸 상태가 100%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원큐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지금 삼성생명전에서는 더블 포스트가 좋았어요. 이정현, 양인영, 이하은. 근데 이제 BNK전에는 그 더블 포스트가 저는 좀 독이 됐다. 비시즌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원큐가 더블 포스트를 사용을 했을 때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 즉 이 팀은 밀고 가야 되는데 이 밀고 가는 게 그 동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이제 딜레마 약간의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BNK전에 그게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속공 단 한 개밖에 없었고 그렇죠. 트랜지션 자체에서 BNK한테 압도를 당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하나원큐 비시즌의 어떤 활동력 자체가 저는 그 박신야컵을 보면서 나머지 선수들은 잘 돼 있는데 그럼 과연 코어는 어떻게 돼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런 코어들의
그 코어라 그러면 이제 그 강희슬, 고아람 이런 선수들이죠. 네네. 코어들이 그런 나머지 선수들과의 어떤 그런 스피드의 어떤 그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 올포스를 쓴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그런 코어의 어떤 그 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 트랜지션이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원 큐는 이런 숙제를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BNK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원포스트 서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BNK를 상대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팀을 상대로 네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네. 좀 어떻게 보면 하나원큐는 상대가 어디가 나오든 우리의 색깔을 가지고 그냥 승부를 걸기보다는 상대에 맞춰서 좀 색깔을 바꾸는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다. 일단 그렇죠. 매치업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상대를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맞춰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뭐 근데 이제 이것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비즈니스 훈련이 어느 정도 잘 돼 있으면 그런 부분, 특히 이제 코어가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폭넓게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의 요소들을 맞추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그 운용의 폭이 좀 넓죠. 근데 코어가 흔들리게 되면 이 선수 기용의 폭은 자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이런 좀 딜레마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K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네. 2연패 이후 네. 승리 갖다 거뒀어요. 신한은행을 80대 60일 25점 차로 이제 승리 갖다 거뒀습니다. 자, KB 2연패를 한 이후에 신한은행을 잡아냈는데 역시 힘이 조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일단 일단 그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저는 어쨌든 아직까지도 KB의 경기력이 만족스럽다는 평가는 못하겠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네. 우선 BNK전 패배는 상당한 데미지였고 우리은행전도에 이어서 마찬가지 문제가 그대로 반복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집요하지 못하다. 파울 트러블에 걸린 상대 주축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에 대한 집중적인 공략을 못한다는 거. 그리고 리바운드의 부진. 우리은행이랑 BNK는 리그에서 높이가 좋은 팀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팀들을 상대로 리바운드를 압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비의 약점이 승부처에서 반복된다는 거.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는 박지현한테 계속 아이솔레이션을 줬죠. BNK와의 경기에서는 진한 선수가 돌아 나와가지고 스크린에서 나오는 미들슛을 연달아 허용을 했어요. 유영주 감독한테 이거를 마지막에 승부수로 갖고 있었냐. 왜냐면 진한 선수가 3쿼터까지 상당히 고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영주 감독 말이 4쿼터 경기 중에 진한이가 갑자기 나와서 갑자기 돌면서 그걸 하더라. 그래서 전화 불러서 할 수 있네? 해봐 라고 했는데 그걸 결국 끝까지 못 막았어요. 근데 이게 KB 정도의 스쿼드와 경험을 갖고 있으면은 이 상대가 이걸 집중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주축 선수들 외에 다른 선수들이 심각하게 침묵을 했어요. 우리은행전에 박지수를 제한 7명의 야투가 37%였습니다. 40세 중에 16개 성공시켰는데 BNK전은 박지수, 강하정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필드골 야투가 18%였어요. 33개 중에 6개가 들어갔어요. 네. 이런 부분. 그리고 1점 승부였죠. 우리은행전, BNK전 전부 다 한 점 승부로 왔다 갔다 하다 졌는데 높이가 있는 팀, 그리고 우승을 노리던 팀이 1점 승부에서 연달아 패한다? 이거는 높이가 강력한 팀이 농구에서는 1점차 승부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4쿼터에서 그것도 꾸준히 단 한 번도 반전을 못 만들고 끌려만 가다가 졌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KB의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봤는데 신한은행전은 이 부분에서 우선 주축 선수 외에 득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깨졌어요. 심성영, 김민정 외곽이 터지면서 1쿼터 이 두 명이 20점을 합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타이밍에 심성영, 최희진의 3점이 터졌어요. 박지수가 가져가는 거. 박지수가 이날도 괴물 같은 활약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박지수가 이만큼 했으니까 잘했다가 아니라 KB는 박지수가 이렇게 안 해주면 사실 힘들어요. 예, 이게 됐고 박지수의 제공까지 좋아요. 그리고 김수현이 빠졌던 3쿼터 초반에 포스트의 우위를 가져가면서 리바운드를 좀 가져왔다는 거. 이 부분이 좀 된 부분인데 하지만 제가 언급했던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제가 볼 때는 정성기도 오르지 않았다. 안덕수 감독은 그래도 이 경기에서는 심서영을 비롯해서 수비적인 보완이 좀 됐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최희진이라던가 김민정 선수가 공격에서 어떤 요소의 역할을 해줬지만 수비에서는 여전히 내주고 있는 게 좀 많다. 이렇게 되면은 박지수가 얻은 것만큼 그쪽에서 잃게 되면은 KB가 남은 경기에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지 워낙 스쿼드와 기본 전력에 우위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고 있지만 이 부분이 안 되면 뒤로 갈수록 좀 다른 팀들한테 공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제 행복농구 얘기를 할 때 네. 솔직히 말해서 네네. 행복농구 얘기할 때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농구를 너무 쉽게 보고 있다. 그냥 멤버가 너무 좋은데 이 멤버가 좋은 부분들도 기본적인 활동량, 어느 정도의 트랜지션, 그리고 외국인 선수 없을 때 박지수 더블팀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그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행복농구를 하는 거는 뭐냐면 뭐 안덕수 감독이 이제 선수들한테 맡기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어떤 훈련량의 어떤 레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낮춰준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그렇게 좀 탐탁지는 않았었고. 근데 그거를 그러면 선수들이 자율적으로 했느냐? 저는 그 부분도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뭐 얘기했지만 개막전에서 우리는 못했는데 KB는 더 못했다. 일단 기본적으로 뛰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근데 그게 이제 BNK전에서 나온 거죠. 포지션별로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기는 한데 활동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수비의 허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세부적인 약점 이런 부분들이 BNK의 어떤 활동력과 먹히면서 같이 연결되면서 이제 패했던 그런 부분이고 이제 신한은행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첩 상성에서 그런 부분에서 한 부분도 있고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체력이 올라오는 거죠. 좋은데 여전히 지금 KB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시즌을 치를수록 네. 좋은데 이 시즌 준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된다. 이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도 1라운드에 한두 번 정도 질 수 있다고 봐요. 한 번 정도 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패배가 만약에 작년에 우리랜 같은 그런 이제 강력한 컨텐더가 있을 때는 우승을 만약에 못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흐름들이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쭉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부상 변수가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즉 우승 확률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는 시즌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 준비 속에서 어떤 변수들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KB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네. 그리고 경기에서도 좀 선수들이 좀 당황하는 게 보인다는 느낌이 이 팀은 경험적으로 물론 어린 선수도 있지만 팀 전체적으로 경험 지수가 떨어지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BNK전 패배를 보면은 마지막에 2점 차를 만든 다음에 마지막 BNK가 공격을 해요. 파울로 끊고 상대가 자유투에서 2개 넣으면 어쩔 수 없고 하나 이하로 성공했을 때 역습으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넘어오는데 파울로 안 끊어요. 그래서 시간을 쫓기다가 강한정 선수가 파울로 끊어요. 근데 강한정 선수가 파울이 4개였어요. 이날 강한정 선수가 28점을 넣고 3점이 6개가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팀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슈터예요. 그리고 심성영은 이미 5반 치고 나갔어요. 근데 여기 강하정이 끊고 나가버리고 자유투 하나만 들어가가지고 3점차가 넣고 6권 잡았어요. 강하정이 있는 거 강하정이 없는 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3점 슛 버저비터로 강하정이 지난 그리고 그 전 시즌 하이라이트 필름을 만들었던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강하정이 파울을 끊고 나가는 상황. 강하정 선수가 얼른 파울해야지 이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안 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 부분은 솔직히 벤치가 누구한테 끊으라는 얘기를 해줘서라도 빨리 끊었어야 되는데 당연히 농구를 1, 2년 선수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알아서 끊어야지 싶지만 당황하는 모습들이 저는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 그것도 약간 준비의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은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은행전 졌고 본인들도 알았을 거예요. 우리은행이 분명히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은데 우리가 더 플레이가 되지 않았다. 이걸 느꼈을 거고 BNK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게임 될 게 아닌데 하면서 당황했다는 걸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신한은행전에서 고비를 넘겼으니까 좀 차고 올라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하는 거고 뭐 KB한테 좀 K 팬들이 좀 긍정적으로 그나마 좀 생각을 하자면은 KB는 지난 몇 년간 항상 슬로우 스타터였으니까 초반에 이런 부분들을 딛고 올라갈 힘이 있다라는 좀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객관적 전력이 좋은데 그쵸. 작년에 우승 못 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 시즌에 더 철저히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반대로 KB 입장에서는 강하정과 박지수가 그 어느 때보다 비시즌 훈련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조건이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족감을 나타냈던 게 올 시즌에는 시즌을 치르면서 맞춰가는 게 아니라 시즌 준비 시점에 맞춰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를 했는데 결국 시즌 초반에 스타트를 보면은 예년과 비교해서 내용은 큰 차이가 없고 결과는 오히려 더 안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KB도 분명히 시즌 출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유도혁 기자가 말하는 대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많은 기자들이 시즌 전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도혁 기자가 2승 1패, 1승 1패 맞물리니까 재밌다. 이게 좋은 리그의 어떤 흥행이 될 수 있는 카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보편적인 상황이고 전력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KB가 박지수가 골밑을 지배하고 외곽 터지고 이 스쿼드의 강점을 보면서 치고 나가는 게 정상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KB도 여러 가지 뭐 내부적으로 고민도 있을 거고 있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땐 기본적으로 훈련을 덜 한 거예요. 그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뭐 KB한테 좀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KB 잘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했어요. 저는 고개만 끊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싸울 수도 없잖아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6개 구단을 가지고 치열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KBL 앞으로도 좀 더 흥미진진한 그런 경기를 저희들은 보고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까먹었지? 네. 아 기습적이었네. 아.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